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해킹의 무방비 VPN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의 TTP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좀 보면요. 100개의 VPN 중에서 최소 20개 이상이 중국 군과 연계된 앱으로 검증 없이 이제 구글이랑 애플 스토어에 입점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일부는 프랑스 등 유럽 앱스토어에도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감시의 문턱이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상황은 이제 어떤 앱 검수의 허점이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나 아동 보호, 개인 프라이버시나 디지털 주권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의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군 연계 기업이 만든 VPN이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와 있을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와 있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까지 타깃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고 사이버 주권 침해나 디지털 스파이 행위나 아동의 정보의 범죄까지 위험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감시의 어떤 문턱이 무너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VP는 원래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감시를 우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게 오히려 중국의 군과 연계된 개발자들이 만든 VPN이 아무런 검증 없이 배포되고 사용자의 위치라든가 어떤 브라우징의 이력이라든가 로그인 정보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그런 정국이 됐기 때문에 감시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만든 앱이 오히려 감시의 도구가 되는 그런 정국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오히려 구글이나 애플이 스토어 검증에 책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TTP 보고서에 따르면 20개 이상이 이제 군이나 어떤 관련에 이제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필터링하는 검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걸 걸러내지 못하고 하면 이런 대기업이나 빅테크들이 왜 이걸 하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계속 지금 이게 중국의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정보를 서칭하고 해킹하는데 사실 이 대기업들이 하도 서칭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계속 걸러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책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아동들이 타깃이 됐다는 게 저는 약간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VPN의 일부가 13세 이상의 아동을 겨냥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지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개인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아동 규범을 위협하는 거라 이거는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이버 주권에도 좀 위기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데이터의 어떤 기업 차원에서 기술 문제로 다뤄졌지만 국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앱스토어 안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라는 거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스마트폰이 이제는 앞으로 디지털 감시 카메라로 전락했는지를 좀 묻는 경고성 질문이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버 주권과 테크 기업들 그 책임 구조 사이에서 재정립되는 사건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까요? 그 플랫폼 레벨에서 선제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구글이나 이제 기본적으로 애플에서 이걸 좀 강화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점하는 VPN에 대해서 지금 보안 단계 레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이제 체계 강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테크 기술이 사실은 제일 높습니다, 레벨이. 근데 이거를 필터링을 못하면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레벨 수준에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레벨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쪽에서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 게 없고 소스 코드나 리뷰나 백엔드나 서버 위치 추적 같은 거를 그쪽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쪽에서 책임이 가장 강하고 특히 중국 내 서버 도메인의 연동차별이나 필터링 시스템 구축 같은 거는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줄 필요가 일단 있다고 보고요. 정기적인 리소스나 리스팅이나 검증 같은 것들도 보고서도 의무화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이나 법원 강화를 그다음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차원에서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저희 맨 처음에 플랫폼 레벨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 빅데이터나 기반의 시스템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죠. 플랫폼 책임론이 계속해서 좀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크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구조에 있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